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채널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새는 모든 주식시장이 많이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주식시장이 어지럽고 힘이 들 때는 오히려 반대로 아주 좀 매수의 기회가 자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최근에 어지러운 주식시장에서 서학개미들이 투자했던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투자 종목 정보인데요. 눈에 익은 종목들이 역시나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에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세계적 반도체 노관 장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갑질할 수 있는 절대 을기업 네덜란드의 ASML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는데요. 이유는 ASML이 올해 성과가 80%가 넘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30%가량 폭락하자 지금이 매수의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투자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 외에도 디램 고객사들이 향후 수년간 극자에선 EUV 노광 장비를 집중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면서 서학 개미들이 ASML 주식을 담기에는 이번 하락장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이 담게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사실상 ASML이 현재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ASML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나가는 기업이 될 수밖에는 없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종목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기업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올해 역시도 조정을 받고 나서도 현재 65%가 근접하는 매우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반도체 분야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기업은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아닌 바로 장비 기업인 ASML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종목은 레버리지 상품이 차지했는데요. 2위는 SOX의 ETF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고 투자도 하고 있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지수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1일 등락폭을 3배씩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이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조정을 기회로 삼은 단기 투자자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3위를 차지한 나스닥 100 지수의 1일 등락폭의 3배를 추종하는 TQQQ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런 TQQQ나 SOXL 레버리지 ETF의 특징은 나스닥 100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드시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장이 오면 곧 우상향할 것을 믿고 매수에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바로 차익 실현을 하는 목적으로 일부 투자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새 레버리지 ETF에 대한 긍정적인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장기 투자에 레버리지도 나쁘지 않다거나 가난을 벗어나려면 평범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레버리지 투자로 최근 좋은 성과를 맛본 유튜버들이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 같은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순간이라고 봅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애초에 장기 투자에 맞는 상품도 아닐 뿐더러 일반적인 변동성도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못 이겨내는데 그 3배에 달하는 변동성을 이겨낼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해서 수백에서 수천 퍼센트의 성과를 올려도 어느 순간 30%의 하락장을 받으면 90%가 하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모든 자산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장기 투자용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하락장을 이용한 단타 투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입장에서는 딱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일부 투자자 분들 중에는 정말 장기 투자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종종 계십니다. 이건 성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 이런 분들은 자신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투자 자금의 5% 정도는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대로 투자를 해보면서
장기 투자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자기 절제와 통제가 뛰어나야 하고요. 인간의 욕심은 언제나 더 커지기 때문에 5%의 자금으로 수익을 몇 번 맛보고 나면 이게 되는구나 싶고, 내가 정말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서 잘 투자하는 투자의 고수가 된 줄 알고 점점 더 투자의 비중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를 잘하고 있던 투자자들조차 투자의 실패로 가는 길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애초에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4위에서 6위는 서학개미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나스닥의 최상위 빅테크 기업들인 애플과 알파벳, 구글, 페이스북이 차지했는데요. 애플은 1등 기업답게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상승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조금씩 평균만큼은 해주면서 안전하게 상승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페이스북과 알파벳, 구글은 올해 정말 잘 상승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최근에 9월부터 시작됐던 조종장에서 두 기업 모두 주가가 하락장을 받고 있고, 아이러니하게 최근에는 또 애플이 쏘아올린 이슈로 인해서 광고 수입이 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타격을 받으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로 좋지가 않으면 시장이 반응해서 또 한 번 크게 하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좋은 주식의 주가가 빠지면 기회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무조건적인 긍정도 좋지 않겠지만 필요 이상의 걱정으로 투자를 계속 망설이는 것 또한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들은 항상 주식시장에는 들어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는 해놓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사실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요즘 버블의 경고에 대한 의견이 또다시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로 사실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투자자인 저 역시도 항상 언제 큰 폭으로 떨어질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현재 상황 속에서 그런 시장과 함께 가고 있는 중입니다. 2000년도에 터졌던 닷컴 버블과 같이 엄청난 폭락장이 앞으로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코로나19가 나름 큰 위기였다고 하는데 큰 위기치고는 생각보다 크게 빠지지도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금방 회복해서 오히려 훨씬 더 버블이 심해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승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듯 시장에는 현재 상황을 긍정하는 쪽과 부정하는 쪽의 의견들이 난무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양쪽의 의견들을 듣고 살펴보면 전부 다 타당하고 일리 있는 의견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전부 다 자기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근거와 이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틀린 의견이라고 부정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정확히 언제 올지 모르는 폭락장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더 안 좋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긴 하되 항상 자신이 정한 기준의 비중만큼 현금을 꼭 보유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락장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괴로운 데다가 그저 회복할 때까지 손 놓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시간이 더 힘든 시간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여유 현금 없이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중의 20에서 30%가량을 항상 가지고 가려고 하는 편인데 이건 각자의 생각과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시장에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면서 약간의 10% 정도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40에서 50% 정도는 항상 여윳돈으로 챙겨가시는 분들도 꽤 봤습니다. 그리고 여윳돈을 그 상황에서 매도해서 마련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매도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좋은 포지션을 잃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매도는 권하지 않고요. 저를 예를 들면 20%를 항상 놔둔다고 했으니까 만약 폭락장이 와서 여윳돈을 썼다 하면 다시 20%가 될 때까지 잠시 적립식으로 투자하던 금액을 멈추고 확보를 한 다음에
다시 적립식으로 투자를 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방법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다 각자 자신한테 맞는 방법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생기실 겁니다. 좋은 전문가들의 방법을 따라해 볼 수도 있고요. 다른 경험이 많은 투자자분들의 방법을 듣고 따라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면서 자신에게 잘 맞는 투자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자신만의 투자 기준이 잘 세워져 있는 것이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즐겁고 기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